안녕하세요. 짱이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베란다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란다 오늘 방제해요. 2월달 방제. 봄 방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리대에 나가기 전에 이렇게 한꺼번에 베란다 안에 전부 들여놓고 방제를 한답니다. 어제는 추워서 못했고요. 오늘은 꼭 해야 되는 게 주말에 또 제가 또 일정이 있어서 굉장히 바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조금은 춥지만 토요일 날하고 일요일 날 한 영상 새벽 온도가 영상으로 올라가더라고요. 굉장히 따뜻해요. 그래서 지금 오늘 방제 이렇게 한답니다. 저는 2월 방제, 봄 방제 이렇게 이제 오늘은 이제 물을 주기 전에 순전히 방제로만 약물로 물 주듯이 듬뿍 주는 거 요걸 한답니다. 저하고 지금 짝꿍이 지금 약을 주고 있는데요. 마스크를 써서 목소리가 제대로 안 나올 거예요. 조금 이상하지만 마스크를 써서 그렇답니다. 자, 짝꿍도 마스크 쓰고 이렇게 장갑까지 다 착용을 했어요. 지난번에 이렇게 약물 주는 거 보고 장갑을 착용하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오늘은 완전히 이렇게 완벽하게 했답니다. 자, 약을 전부 방제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주면은요. 이제 여름 걱정이 제일 되죠. 봄하고 가을은 그래도 괜찮은데 그래도 계절 상관없이 벌레가 생긴다든가 뭐 무름병, 잿빛 곰팡이병 이런 거를 미리미리 예방을 하는 게 좋죠. 한번 달기가 병이 생기면 잡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건강할 때 특히나 분기별로 방제를 1년에 4번 정도 하는데요. 다 안 하셔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2월달 방제하고 장마철 때 방제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2월달 방제를 꼭 하시면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권고사항이랍니다. 권고사항. 이왕에 달기 예쁘게 건강하게 키워야 좋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이제 오늘 방제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 댓글에 그 약물 희석하는 거를 조금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제가 그 희석하는 거 영상에 찍어 놓은 게 있어요. 이어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짝꿍이 요거 2통, 저는 이제 오늘 듬뿍 줄 거기 때문에 제가 사용하는 요 5리터짜리 물병 요거에다가 이제 2번, 3번 반복해서 줄 건데요. 제가 약방제 한다고 분무기를 또 그 해외직으로 샀잖아요. 그거를 키핑장에 놓고 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또 예전에 쓰던 걸로 어쩔 수 없이 또 불편하게 이렇게 방제를 한답니다. 오늘 제가 조금 방제를 하려고 한답니다. 제가 방제하기 전에 이렇게 약상자를 전부 꺼내놓고 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을 예전부터 꾸준하게 보셨던 분들은 약 방제에 대해서 지금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또 제가 쓰고 있는 약을 차례대로 아마 제가 처음 소개할 때부터 초창기 때부터 썼던 이런 약, 이건 전원생활이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지금 안 나와요. 이제 몇 년이 지나면 약도 자꾸 업그레이드 되고 또 신약이 나오고 그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전부 소개했던 약 제품이 저는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살균제든 살충제든 이 약병을 하나 이렇게 구입을 해 놓잖아요. 그러면 이 약이 몇 년을 쓰도록 한참 동안 써요. 한참 동안. 이거는 얼마 전에 소개했던 다키파, 균키파도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소개했던 뭐 살균제로 이렇게 높이에 예전에는요 이렇게 분홍색 뚜껑이면 살균제, 이렇게 초록색 뚜껑이면 살충제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나왔었어요. 이런 것도 마이신 제품으로 해서 무름. 그래갖고 분홍색은 살균제고 초록색 병은 살충제다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이제 하얀색 뚜껑으로 이렇게 나와요. 왜냐하면 이게 혼용으로 섞어서 써도 되게끔 해가지고 지금은 이게 색깔로 구분을 하지 않거든요. 예전에는 이렇게 색깔로 구분을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가장 최근에 소개했던 게 여기 일타올길. 아마도 신입 초보맘들은 아마 이걸 가장 많이 사용하고 계실 거예요. 요 일타올킬은 이게 살균제 살충제 혼용이에요. 한 방에
다 해결할 수 있는 혼용으로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예전에는 이렇게 살균제, 살충제 따로 되어 있었고, 요거는 이제 이렇게 하얀 뚜껑으로 되어 있는 거는 살균, 살충 따로 되어 있기는 한데, 요거는 섞어도 된다. 이렇게 나오고요. 예전에는 섞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살균제 따로 하고 살충제 따로 하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 약이 이제 자꾸 신약이 나오고 발전이 돼가면서 보다 간편하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혼용으로 나오는 거죠. 이거는 완전히 살균, 살충 한꺼번에 섞여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로 한 방으로 살균도 하고 살충도 하고 이제 이런 제품으로 이제 나오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약을 많이 이렇게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해마다 신약이 나올 때마다 이제 하나씩 구입을 했고 소개를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있는데, 원래 살균제, 살충제, 방제는요, 한 가지 약만, 이게 아무리 좋다고 해서 요거 하나만 쓰는 것보다는 한 2가지나 3가지 정도를 구비를 하셔가지고 약을 칠 때 분기별로 치잖아요. 계절이 한 번 바뀔 때마다 약을 치는데 이렇게 한 번씩 바꿔주면 좋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벌레가 이 약에 대한 내성이 생겨요. 내성이 뭐냐면 약의 효과를 벌레가 이기는 거죠. 내가 한 번 먹어? 2번 먹어? 뭐 처음에는 죽겠다 하고서 벌레가 죽을지 몰라도 2번째, 3번째 되면 이 약의 효과가 이제 적응을 하는 거죠. 적응을 해서 내성이 생겨가지고 약의 효과가 조금 떨어져요. 그래서 약을 교차 살포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배워서 2-3가지 구비를 해놓고 번갈아 가며 쓰는 거, 요거를 추천을 드린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한 거는 이제 방제를 처음 하시는 초보맘이던가 뭐 1년 차던가 2년 차, 그동안 방제를 별로 필요성을 못 느끼고 다육이 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굳이 꼭 요거 안 해도 그냥 민간요법 뭐 이런 걸로 해서 그냥 키워도 돼요. 근데 이제 베란다가 저렇게 꽉 찰 정도로 다육이 숫자가 이제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약이 필요하다는 거를 좀 느끼게 되거든요. 이제 아픈 아이가 하나 둘씩 생기고 또 작년 여름같이 아주 힘든 시간을 보냈던 분들은 약이 필요하구나라는 걸 아시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2개씩 이제 장만을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많이 갖고 있어도 여기에 이제 단종돼서 안 나오는 약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새로 나오는 이렇게 간편하게 나오는 약, 이런 약을 이제 사용하게 되죠. 저도 이제 2번, 3번 방제하려면 힘들으니까 이제 간편하게 한 번에 그냥 해결하는 거, 이런 거를 하게 되는데, 제가 지난번 실방에도 자세히 말씀을 드렸지만 이 다육이 식물의 약을 살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에게 인체에 해롭지 않게 하기 위해서 농약도 그렇고, 여기 제가 갖고 있는 건 전부 친환경제예요. 전부 친환경제고 농약은 하나도 없어요. 농약은 키핀장에만 있어요. 그런데 친환경제라 하더라도 어쨌든 약은 약이기 때문에 뭐 애완견이라든가 아가라든가 이렇게 만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만지지 않게 잘 보관을 하셔야 되는 거는 친환경제나 농약이라 똑같고요. 그런데 이게 사람에게 되도록이면 해가 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점점 이렇게 신약이 새로 개발되어서 나올수록 이제 약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효과는 조금 떨어지되 사람의 해가 없도록 그렇게 만들고, 대신에 한 방에 농약 같은 경우는 한 번 살포로 이제 빠른 효과를 보지만, 친환경제 같은 경우에는 1번, 2번, 3번 이렇게 번갈아서 나누어서 몇 번 치게끔 이제 이런 식으로 약을 조금 약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효과 면에서는 아무도 장담을 못 해요. 그렇지만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다육이가 완벽하게 케어가 되는 건 아니지만 숫자가 많이 줄어든다. 요것 때문에 우리가 방제를 미리미리 하는 거고, 다육이가 한번 병이 생기면 저도 이렇게 흙을 털어가지고 아직 말리느라고 요게 이제 가루깍지 흔적이 살짝 있어가지고 흙을 깨끗이 털어서 약을 쳐가지고 이렇게 말리고 있는데요. 요렇게 방제를 미리 해서 예방을 하면 이제 아파서 다육이들이 보내는 확률이 훨씬 더 이제 줄어든다는 것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렇게 이제 아픈 아이들이 이제 다육이를 새로 신입표를 데려오든지 아니면 내가 키우다가도 벌레가 생기든지 무름병이 생기든지 해서 이렇게 아파서 흙을 털어서 말리는 아이들에게, 이런 아이들에게도 또 약을 또 한 번씩 살포를 해서 직접적으로 이제 케어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게 요 이제 살균 살충제 여러 가지 약제인데 어떤 게 좋다 뭐 이렇게 말씀을 못 드려요.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제품화되어서 상품화되어서 이렇게 나오는 약제 같은 경우에는요, 작용기자 그러니까 작물한테 전부 실험 테스트를 해가지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믿고 쓰는 거죠. 여기에 보면 뭐 식약청에 뭐 검사 뭐 받았다 뭐 이런 표기 뭐 이런 게 품질 보증 뭐 이런 게 이렇게 있어요. 이런 거를 이제 믿고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도 민간요법보다는 효과가 훨씬 좋으니까 간편하게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제품화되어 있는 거를 사용하시면 어떤 것도 다 괜찮다. 왜냐하면 한 가지만 쓰면 안 되고 교차 돌아가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어떤 게 좋다 나쁘다 이렇게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답니다. 사실은 오늘 희석 비율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거 알려달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거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카메라로 오랫동안 켰대요. 자, 희석 비율은요, 약마다 이 표기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뒤에 보시면 설명란에 이런 식으로 이제 표기 희석 비율이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작물을 위주로 해서 했기 때문에 이걸 보고 읽고서 이 희석 비율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하세요, 엄마들이.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이제 보통 하는 거를 또 주로 쓰시는 거를 희석하는 비율을 제가 하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물통을 2개를 준비를 했는데요. 요거는 제가 그냥 휴대용으로 간편하게 다육이들 천물 줄 때 이럴 때 쓰는 2리터짜리 용량이에요. 2리터짜리 압축 분무기. 자, 이렇게 생긴 거 여러분들도 쓰시죠? 이런 거는 이제 개별적으로 할 때 개별적으로 저도 뽑아서 요거 약물 처리하잖아요. 그런 거 할 때 이제 1리터라든가 2리터라든가 이렇게 타가지고 다육이들한테 이제 새로운 신입들도 방제하고 할 때 사용하느라고 요거 2리터짜리 희석하는 것도 좀 보여드리고요. 오늘은 제가 베란다에 전체 방제를 한다고 했잖아요. 사실은 제가 분무기를 새로 샀는데 그거를 키핑장에 갖다 놔가지고 예전에 쓰던 거를 오늘 짝꿍이 또 다시 이거를 써야 되겠어요. 이거는 5리터짜리거든요. 압축 분무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베란다에서 약을 사가지고 타가지고 이제 뿌려주는 거죠. 근데 새로 사갖고 온 거가 하면 좋은데 아이고 그걸 키핑장에 갖다 놨더니 사놓고도 또 활용을 못하네요. 어쩔 수 없이 그냥 예전에 쓰던 5리터짜리 물병을다가 이렇게 물을 담아놨어요. 저도 이제 빨리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희석하는 거 요것만 잠깐 보여드리고 그리고 이제 약물 준비해서 살포하는 거 요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요걸 할 거예요. 1타 올키를 할 거예요. 지난번에 요 균키파 다키파 요걸로 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는 바꾸어서 요거 1타 올키를 사용을 할 건데요. 요거 1타 올키를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다른 거는 어려우니까 보지 마시고요. 이 글씨가 보일려나 모르겠어요. 500배 희석이다라고 써 있어요. 500배 희석. 뭐 300평이라고 돼 있는데 이런 거는 무시해도 되고요. 500배 희석 비율을 요것만 보시면 돼요. 보통 약병에 이 몇 배 써 있거든요. 또 예전에 약은요 거의 이런 거는 1000배요. 1000배. 그러니까 1000대 1이죠. 약병의 그 용량용법이 다 적혀 있어요. 거기에 적혀 있는 비율을 적용시켜서 하시는데 500배 같은 경우는요. 이게 이제 물이 2리터잖아요.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임시로 담아놓은 건데 2리터에 500배면 보통 1리터 요거 반병이죠. 반병 1리터에 1000배면 1ml예요. 1ml. 그런데 이 1ml가 어느 정도 양이냐면 여기 이제 스포이드를 저는 쓰거든요. 이 스포이드 눈금이 보이시려나 모르겠어요. 이 눈금이 5개가 되어 있는데 1, 2, 3, 4, 5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게 이제 1리터에 요 눈금 하나예요. 양이 굉장히 작죠. 근데 아까 보여드린 거 1타 올킬이 500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500배면 1리터에 2ml예요. 2ml면 눈금 2개예요. 눈금 2개여서 요 정도 양인데 이 스포이드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쉽게 설명을 하면 예전 영상에 제가 담아놓은 게 있어요. 요렇게 그 병이 있죠. 약병 뚜껑. 요런 약병 뚜껑이 있는데 요런 약병 뚜껑이 보통 음료수병 뚜껑 그런 거잖아요. 요 뚜껑으로 하면은 좀 치울라나요? 이게 약이 정확하게 스포이드로 정확하게 안 해도 돼요. 근사치만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요 약병, 음료수 우리가 먹는 생수병 뚜껑, 생수병 뚜껑이 요 반 뚜껑이 1ml고요. 이
뚜껑 하나가 2mm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뚜껑 하나가 요 스포이드 눈금 2개 양이 돼요. 여기다 따라 보시면 그렇게 된답니다. 그래서 병뚜껑으로 계산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500배면 자, 물 2리터짜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1대 1로 하면 1000배라고 말씀을 드렸고 1리터는 병뚜껑 하나. 500배는 병뚜껑 하나예요. 1리터에 500배면 병뚜껑 하나. 그리고 1000배면 병뚜껑 2분의 1. 그러니까 반 병뚜껑이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이걸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으면 조금 편하거든요. 제가 잠깐 카메라를 킨다는 게 꺼가지고 끈 사이에 여기 이제 약병이 들어갔어요. 요 2리터 같은 경우에는요, 쉽게 설명하면 요 병뚜껑 2개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2개, 이 2개면 4mm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병뚜껑 2개, 사이다 콜라병 2개, 이렇게 되고요. 요거 5리터짜리는요, 5리터짜리는 요 1타올킬 같은 경우에는 500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요즘 이렇게 하얀 뚜껑 병으로 이렇게 나와요. 1타올킬일 경우에는 이 병뚜껑으로 이게 5리터예요. 여기 5리터라고 써 있죠. 5리터를 보통 가정에서 사용하실 건데 5리터 같은 경우에는 요 병뚜껑으로 하나 하면 돼요. 큰 뚜껑으로 하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요걸 이제 가장 많이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렇게 쉽게 요렇게만, 이게요 정확하게 안 떨어져도 괜찮아요. 조금 더 많아도 괜찮고 조금 더 부족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너무 많이 차이 나면 안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병뚜껑 하나를 제가 따랐어요. 요게 이제 5리터짜리에 500배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렇게 넣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넣었어요. 이제 작은 병에 넣는 거를 제가 영상에 담지를 못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충분히 흔들어 주세요. 이 1타올킬 같은 경우에는 유황이 들어있기 때문에 노란색이 나타난답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노란색을 이렇게 누렇게 이렇게 나죠.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요거를 다육이들 얼굴에 또 목대, 뿌리, 오늘 저처럼 이렇게 신입들이 여기 나와 있죠. 이런 아이들은 이제 얼굴 입장만 적셔주는 식으로 뿌려주기 때문에 연면십이라고 하죠. 그렇게 뿌려도 되고, 오늘 베란다에서 이제 저는 물처럼 관수하는 걸로 듬뿍 뿌려주기 때문에 아마 요 통으로 2번, 3번 이제 이렇게 뿌려주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희석하는 거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이걸 어려워 하셔가지고, 자, 스포이드를 사용할 줄 아시면 요 스포이드를 사용을 하시고요. 그것도 어렵다 싶으면 주사기 사용하셔도 상관없고요. 자, 그것도 어렵다 싶으면 자, 이렇게 병뚜껑 1000배다 할 경우에는 제가 여기 병뚜껑 2개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근데 1000배다. 내가 쓰는 약에는 1000배라고 되어 있다. 그러면 요렇게 생수병 하나에 저 병뚜껑 하나만 넣으면 돼요. 하나만. 그러면 1000배가 되고요. 저 5리터 같은 경우에는 요 병뚜껑, 하얀 뚜껑, 큰 뚜껑으로 반 뚜껑만 넣으시면 1000배가 되는 거랍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얼른 해석해가지고 저 약 뿌려줄 준비해서 약 뿌려주고 살포해드리는 거 요거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반대쪽도 지금 골고루 뿌려주고 있어요. 이제 2통, 3통 뿌리려면 시간이 꽤 걸려요. 이 압축 분무기는 물의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물관수, 수돗물관수 하는 것보다는 양이 많이 안 들어갈 거예요. 제 베란다에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물이 많이 고프지 않아서 제가 약 방제로 대신한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일요일날 주말에 비 소식도 있더라고요. 빗물 맞추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거리대에 노숙하러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밖에 나가서든 안에서든 2월 방제를 꼭 하시면 좋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짱이맘은 이제 오늘 한답니다. 오늘 2월 방제를 하면 아마 3개월 뒤인지 장마철 전에 그때쯤 아마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도 여름 나기에는 걱정을 크게 안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도 이렇게 해도 병이 생기는 아이들도 있고 아픈 아이들도 있어요. 다만 숫자를 많이 줄이게 된다. 그거를 말씀을 드린답니다. 약 희석하는 비율이 어렵다고 해서 제가 중간에 촬영해 놓은 걸 좀 보여드렸는데요. 좀 도움이 되시고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다 정답은 아니에요. 반드시 병에 적혀 있는 거를 읽어보시고 희석 비율이 어려우시면 그렇게 병뚜껑으로 가늠해서 하셔도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조금 오차가 있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약을 뿌린 다음에 이 약해가 걱정되시잖아요. 약해는 약으로 인해서 다육이가 타는 거를 말하는데
햇빛에 노출되지만 않으면 거의 약해는 없어요. 그 약에 약한 달기가 한두 개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모모카금이라고 하는 아이하고 또 금 종류가 약에 약하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금달기는 뭐 저는 더 일률적으로 똑같이 구분하지 않고 전부 이렇게 골고루 하나도 안 빼놓고 다 줘요. 두들레야 100분 있는 아이들 하나도 안 빼놓고 다 줍니다. 약물을 줄 때는 빼놓으면 안 돼요. 전부 다 준답니다. 그리고 약해가 무서워서 약을 못 뿌리겠다 하시면 안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린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물을 주고 나면 생장점에 고인 물을 좀 털어주잖아요. 그런데 이 약물 관수는요. 금방 털어주지 마세요. 털어주면 약의 효과가 떨어져요. 그래서 최소한 4시간 이상 약에 젖어 있도록 그렇게 그냥 놔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걱정이 된다면 4시간 이후에 조금 털어주셔도 괜찮은데 이렇게 저 같은 경우 이제 오후나 저녁 때쯤 약물 관수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놔둬도 자연 바람에 웬만큼은 다 말라요. 그리고 이제 한두 아이 100분이 있는 아이들이 조금 물이 고여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몇 시간, 4시간 이상 지난 뒤에 살짝 털어주시면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린답니다. 자, 오늘 짱이맘 한 가지 숙제를 지금 해결하고 있어요. 이제 짝꿍의 도움을 빌려서 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방제를 하고 나면 마음이 편하죠. 이 방제하고 하시고 나서 마음이 편하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약물을 이렇게 뿌린 다음에는 애완동물이나 아가들 근접하지 않게 그렇게 조금 조심을 해주시고요. 짱이맘은 짝꿍이 이거 두 번, 세 번 반복하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저 방제한다고 거리대 나가기 전에 보고를 드린답니다. 지금 거리대도요. 택배가 와 있어요. 아직 개봉도 안 했습니다. 그거 이제 교체할 때 또 영상에 담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2월 방제 한다고 보고 드리고 영상 베란다 소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